오늘은 특별히 수업 자료는 안 가져왔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만들던 아이스크림 주문하는 앱을 남은 부분까지 완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과제 넘버 2 과제 설명서 지난주에 올렸던 거 그 기한을 제가 한 주를 더 연장을 해둘게요. 지금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인가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로 돼 있을 텐데 한 주를 더 연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이제야말로 사실상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제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수업이 세트로 3가지 세트를 큰 과제 하기 전에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세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살짝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 액티비티라고 부르는 저 화면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동네에서는 요즘은 .java 파일이랑 .xml 파일 이렇게 2개의 파일을 사용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한다. 왜 그렇게 해놨냐 라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면에 이런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앱 뒤에서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나 같은 것들을 살짝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코드를 적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적은 버전을 실행을 시키면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onClick이라는 이름의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를 적어 놓고 이에 대한 .xml 파일에서 이제 각각의 라디오 버튼에 onClick attribute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뒀어요. 를 라디오 버튼들에다가 하고 체크박스들에다가 했어요. 까지 진행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앱을 켰을 때 일단 베이스 3개 중에 바닐라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고 이게 싫다라면 다른 거를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초코를 누르거나 안 눌려요. 초코를 클릭하거나 바닐라를 클릭하거나 요거트 클릭하거나 또는 아몬드 올리거나 바나나 초코칩을 올릴 때마다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서 그 칼로리 값을 토대로 요 밑에 이 앞실하게 있었던 회색으로 있었던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서 지정을 해서 게이지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버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클릭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디 텍스트 역시나 onClick 어트리뷰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숫자 버전을 지금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이 친구는 클릭하면 숫자 키패드가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 지금 제가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를 누르면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300 3글자가 적혀 있을 텐데 0 하나 더 적으면 3000 4글자로 바뀐다는 걸 할 수 있겠죠. 백스페이스도 누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를 감지를 해서 적절한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자바 코드를 어떻게 적는지를 이어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이 친구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키패드에다 뭔가를 열심히 적을 때마다 변경될 거예요. 그 변경될 때마다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칼로리 값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지금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열어주시고 .java 파일로 돌아가신 다음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디 텍스트에 지금 화면 하나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그죠? et 언더스코어 인풋이라고 저는 아이디를 지정해 놨었던 그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우리는 적절한 자바 코드 덩어리를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바 코드 덩어리를 그 에디 텍스트에 부착을 하는 느낌으로 지금도 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부착을 언제 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생길 거예요. 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에디 텍스트 터치해서
키패드 눌러가면서 실험량을 변경할 수 있기 시작할 때보다 전 타이밍에,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메소드 정의들 중에서는 아마도 맨 위에 원래 적혀 있었던 onCreate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그 코드 덩어리를 부착하는 자바 코드를 적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조금만 올려서, 지금 이 친구 칼로리 계산하는 친구죠. 그 다음에 onCreate 두 줄 있죠. 여기 중괄호 안에서 엔터키를 조금 친 다음에 코드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비슷해요.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edit text 인스턴스를 우리가 find 해와서 그 친구의 코드 덩어리를 부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적어야 되는 건 평소랑 똑같이 선언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edit text니까 대문자 2로 시작하는 정도라고 엔터키 치면 자동 완성해 주죠. edit text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이름은 자유롭게 했지만 저는 아이디랑 똑같이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fv 정도 해서 탭 치고 발점 id.et 언더스코어 하면 실험량, 잠깐만, 인풋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실험량이었어요. 이래서 수업은 한 주 만에 다 끝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깔맞춤을 위해 변수 이름까지 아이디랑 동일하게 맞춰두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요즘 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좀 더 엘리건트한 방식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걔를 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드를 조금 더 적어야 되는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스턴스 얘기, 데이터를 담았다가 꺼내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옛날 방식을 써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et 언더스코어 실험량에 그 인스턴스가 담겨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목표는 그 인스턴스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코드 덩어리를. 그래서 잠깐만요, 답안지를 줘도 봐야 돼요. 자, et 언더스코어 실험량 변수 이름 적고 점 찍으면 여러 가지가 튀어나올 건데, 여기서 이번엔 get이나 set이 아니라 add로 시작하는, 한 다음에 대문자 t 정도 적으시면 add text changed listener라는 메서드가 튀어나올 겁니다.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 변경됨에 대해서 listen을 하는 친구를 add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탭키를 잘 이용해 주세요. 일단은 요거 탭키를 쳐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런 텍스트 어트리뷰트의 변경을 감지했을 때 실행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목표는. 근데 아직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서 즉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적고 띄어쓰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텍스트 watcher라는 친구가 튀어나올 거예요. 잘 안 보인다라면 텍스트 W 정도까지 치면 텍스트 watcher라는 친구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야말로 여러분이 탭키를 한 번을 더 쳐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긴 코드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좀 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신 우리가 아마도 까먹을 테니까 마지막 세미콜론까지 잘 찍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는 마치가 아니라 실제로 메서드 정의 3개를 우리 대신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메서드 이름 한번 볼까요? before text changed, on text changed, after text changed, 이런 식으로 3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edit text를 터치를 해서, 사용자가 edit text를 터치를 해서 가상 키패드가 튀어나왔고, 사용자는 가상 키패드를 클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그 가상 키패드를 어떻게 터치했냐에 따라 지금 300이라 적혀 있는 게 3000ml로 바뀔 예정이다 하는 순간에 before text change를 호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edit text에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반영을 하는 와중에, 또는 반영을 한 이후에
시점을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는 숫자 전용이기 때문에 숫자 키패드를 아예 띄워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에디 텍스트를 쓰고 있지만 사용자가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 말고 ABC라든가 그런 걸 입력하면 안 되도록 우리 UI를 구성을 하고 싶다 라면, 여러분은 before text changed 내용물을 구성함으로써 저 사람이 방금 전에 입력한 그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번 입력을 취소를 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after text changed 그렇게 해서 글자를 다 바꾼 다음에 우리는 지금 edit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무슨 글자들이 적혀 있냐를 가지고 칼로리 계산을 다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칼로리 계산하기 위한 calculate라는 메서드 정의 안에 edit 텍스트 내용을 들고 와서 반영을 하는 것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서 calculate 호출식만 적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 친구 특히나 이 위에 두 개는 뭔가 인수가 많아요. 4가지나 줍니다. 이 밑에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이 editable이라는 친구는 아마도 지금 그래서 텍스트가 체인지 됐어요. 그 변경된 텍스트가 뭐냐를 우리한테 이 첫 번째 인수로 1번째 인수로 전달하기 위한 인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쟤를 쓰지 않고 그냥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대문자 C로 시작하는 calculate를 호출한다 만 해두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까지 하면 edit 텍스트에 대한 사용자 입력도 우리가 그 사용자가 키패드 누를 때마다 calculate로 호출하도록 코드를 연결을 한 셈이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없어갖고 실행도 안 하고 끝났죠. 그래서 여전히 초코 바닐라 요거트 할 수 있고 체크박스 체크하거나 잠깐만 calculate 호출 잘 되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0 대신에 30, 300 정도까지는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시에 이 친구의 맥스를 2000 칼로리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ml까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토핑을 다 올렸을 때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0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완전히 풀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만 하고 죽어버려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좁고 0, 10, 10, 100 1000이구나.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문하기 위해 100억 밀리리터의 시럽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앱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젠틀하게 우리 가상기계는 unfortunately 당신의 앱은 멈췄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왜 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꺼졌을까요? 쟤는 마음에 안 들어서 꺼진 거겠죠? 뭐가 마음에 안 든 걸까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 밑에 깔려있는 탭들 중에 run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run이라는 탭에는 여기도 뭔가 우리한테 글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얀색 창이 하나 보여요. 자, 이 하얀색 창은 우리 앱 뒤에 있는 자바 코드들이 앱을 실행하는 동안 지금 우리 앱이 켜졌네요, 꺼졌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방금 전 문제는 이런 거였네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가상 핸드폰 또는 진짜 핸드폰에서 우리 노트북에 켜져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전송을 해준 결과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앱의 실행과 관련한 일종의 로그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 보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 AP4 실행하면서 아직 오류를 낸 적이 없다면 엔간하면 검은 글씨들 위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방금 운이 없어서 오류가 딱 발생했다 했을 때 여러분이 run 메뉴를 열어보시면 run 탭을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글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은 슬프지만 영어 오류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코드 실행하다가
거기서 메서드 호출식이 있어서 어디에 있는 메서드 내용물 실행하다가 등등등등등등등등 해서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만 이거는 그래요. 아까 전 얘기군요. 자, 우리가 지금 edit 텍스트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고 그거를 integer.parseInt와 같은 느낌으로 그 글자들을 가지고 int 형식 값을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칼큘레이터를 구성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 코드를 저만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칼큘레이터 내용물 중에 지금 라디오 버튼 반영하는 거, 체크박스 반영하는 거 있었고 에디트 텍스트 반영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실험량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걔네들을 글자만 뽑은 다음에 그거를 전체를 가지고 적절한 int 형식 값을 만드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int 형식이다라면 4바이트만큼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커버할 수 있는 숫자 영역은 소수점 없고 그래서 플러스 21억에서 마이너스 21억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0억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3000000000이 딱 되는 순간 저 30억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인트 형식으로 유효하게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오류가 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 앱을 한 번 더 실행하고 저만 실행해 볼게요. 이 앱을 한 번 더 실행했을 때 에디트 텍스트엔 지금 한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0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0마저도 지워버리면 이제 에디트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0글자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0글자를 토대로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 달라 할 때도 역시나 퍼지도록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운이 좋지 않았고 우리 앱이 멈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냐는 일단은 오늘은 그냥 손절을 하도록 할게요. 축제 특집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 좀 번잡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또는 여러분이 과제 넘버2라든가 그런 데서 다룰 때는 방금 전 봤었던 그 글자를 숫자로 바꾼다든가 할 때 살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해두고 우리 앱을 실행할 때 적절하게 0 왼쪽에 커서 갖다 대고 적당한 크기의 값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 지난 시간에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결국 손절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걸 반영하기 전에 자, 지금 우리가 뷰를 꽤 많이 추가를 했어요. 이거 지금 있구나. 라디오 버튼 3개에 대해서 사용자가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체크박스 3개에 대해서 사용자가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에디트 텍스트에 대해서 사용자가 키패드 막 쳐가면서 글자들 바꿨을 때 뭐 할 거냐 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걔를 막 터치한다고 막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라든가 그런 건 없으니까 점 자바 파일에다 추가로 적을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죠? 그 주문하기 위한 맨 밑에다 깔아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뭐 할 거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 친구는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눌러도 허당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썼던 고전적인 방식을 써서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xml 파일로 돌아오셔서 이 친구 버튼을 골라주시고 bt 오다 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 친구는 누르는 게 본업이니까 커먼 어트리뷰트에 언클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bt order 이벤트 이름 클릭 정도까지 미리 적어두고 얘를 복사한 상태로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메서드 정의를 하나 더 적어야 돼요. 방금 전 우리가 .xml 파일에 지정했던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여기다가 메서드 정의를 위에랑 똑같이 생겼죠? 다시 한번 따라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퍼블릭에 void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뷰 형식이에요. 하면 여러분 아까 복사해왔고 그 다음에 자동 완성 적절히 이용하면 키보드 덜 치고 완성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중괄호 안에다 적는 코드는 그 맨 밑에 있는 주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행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목표가 뭐였냐? 자, 지금 칼로리 값을 계산을 해뒀죠. 그 계산해둔 칼로리 값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게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또는 이거 드시면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가장 마지막에 계산해 둔 칼로리 값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가장 마지막에 계산해 둔 칼로리 값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칼큘레이터를 호출했다면 두 군데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서 지정되어 있는 값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칼큘레이터가 호출되는 과정에 내용을 실행하던 과정에 이 int 형식 변수에 적절한 값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프로그레스 바를 find 해와서 get progress를 하면 우리 목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자, 지금 이 친구는 여러분 그 스코프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아니면 글로벌이니 로컬이니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자, 하이썬 동네도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자바 동네에서도 요 칼로리스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얘 지금 선언이 calculate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선언이 적혀 있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제 목표는 아까 밑에다 깔아놨던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가져와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코드 짤 때 그냥 단순히 이 선언을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목표가 해결되죠. 일단 현 시점에 우리도 이 해결 방법을 쓸 겁니다. 지금 살짝 보시면 자, 지금 원래 이렇게 이 calculate 메서드에 대한 로컬 이름이었을 때는 얘 이름이 어때요? 검은색으로 지금 밑줄을 쳐놨어요. 근데 얘를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름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자, 보라색은 뭐를 상징하나요? 그죠? 그 원작자분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난 보라색이 좋아서 썼는데 왜 니들 맘대로 죽음의 색이라고 함? 이렇게 인터뷰하신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었던 선언은 거기서 지금 새로 정하는 이름에 검은색으로 칠해줬어요. 반면 얘는 지금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상 얘는 지금 어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 선언을 적어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얘는 지금 main activity라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둔 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지금 보라색 이름 칼로리스는 이제 main activity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 동네에선 이런 칼로리스 같은 느낌으로 선언해 둔 이름을 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막 칼같이 구분해서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변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칼로리스라는 이름은 이 main activity .java의 main activity 정의 중괄호 안에서 여러분이 적당히 잘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0을 담아놓고 스타트 하잖아요. 그 다음에 calculate 호출하면 저 필드에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담기게 될 겁니다. 베이스는 무조건 고르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 역시나 그때까지도 칼로리스 값은 여전히 유지가 돼요. 아까 3000이라 적어놨다. 그럼 주문 버튼 누를 때 이 필드에 담겨있는 값을 읽어오면 3000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큰 과제라든가 할 때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면 이제 굳이 프로그레스 바를
막 find 해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원래 여기 calculate 메소드 정의 첫 줄에 있었던 이 선언을 잘라내기를 해서 그 calculate 정의 중괄호 위에 메소드 정의 위에다가 옮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었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뀌어 있다면 지금 잘 옮긴 셈입니다. 지금 잘 보면 지금 rb 언더스코어 쪼꼬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지금 보라색이었죠. 쟤네들도 어딘가에 id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저 rb 언더스코어 쪼꼬에 대한 필드 선언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는 하고 지 맘대로 막 300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뒀던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칼로리스라는 필드 이름을 쓰면 우리는 분기를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칼로리스가 뭐 2000보다 크면 우리 지금 2000이 그 프로그레스 바 만땅이니까요. 면 어떤 코드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else 부분 붙일 수 있죠. 자바 동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마지막 계산, 마지막 calculate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 덩어리를 언제?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하기 위한 분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양쪽 다 팝업 메시지를 띄울 건데 서로 다른 팝업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드 관점에서의 목표가 새로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팝업 메시지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그런 느낌의 팝업 메시지를 뭐라고 부르냐? 토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토스트, 여러분 그 토스터 알죠? 그 빵 이제 장전해갖고 눌러두면 지가 알아서 적절히 익었을 때 펑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걸 토스트 메시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위에 거부터 가죠.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OAST라는 형식 이름이 있습니다. 역시나 엔터키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그냥 대놓고 형식 이름에 점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make text라는 친구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거 둘 중에는 두 가지 버전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밑에 거를 고를게요. 자, 그 다음에 make text 호출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인수로 컨텍스트 형식 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랑 관련한 얘기는 우리 세 번째 세트에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답정너 같은 느낌으로 이 친구 호출할 때 가장 앞에는 소문자 this 키워드를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 토스트를 어디다 띄울 거냐? 이 화면 위에다 띄울 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면 위에다가 뭘 띄울 거냐가 그 다음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큰 따옴표를 써서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땅바닥에다 적어둘 수 있습니다. 이게 싫다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strings.xml에다가 해서 msg 뭐 주문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소스 잡아놓고 r.string 한 다음에 뭐 아이디를 지정해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 3번째 인수는 duration이 튀어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잠시만요. 이 시점에 컴마 찍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남들이 자주 쓰는 이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길게 띄울 거냐 짧게 띄울 거냐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길게 띄우는 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toast.length_long 이라고 까지 하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토스트 하나를 빵 하고 띄우고 좀 기다렸다가 내려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용자가 터치를 하거나 하면 내려줄 것 같습니다. 에 해당하는 걸 make를 했어요. 토스트를 하나를. 그러면 이제 이 make 한 걸, 자, 여기서 탭을 한번 치시면 이 메서드 호출식 닫는 괄호 뒤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이 토스트를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쇼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거까지 자동 완성해서 세미콜론까지 딱 찍으시면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주문 버튼을 누를 때 따끈따끈한 토스트 하나를 메이크해서 그걸 보여주기까지 한 큐의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서 토스트를 써야겠다 하면 이 한 줄을 복사 붙여넣기에 가셔서 큰 따옴표 안에 내용물만 변경해서 그때그때 다른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성한 이 한 줄을 역시나 복사해서 이 else 부분 내용물이 되도록 붙여넣기 하고, 당신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같은 느낌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몇 칼로리만큼을 주문하셨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토스트 구성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바 동네에서는 int 더하기 스트링이 됩니다. 그러면 int 형식 300이 있었다. 그러면 300이라는 글자로 바꿔서 글자 붙이기를 해줘요. 그래서 칼로리스 한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큰 따옴표 ml 하면 원래 300이 들어있었다. 300ml 5글자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파이썬보다 좀 더 편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성해 두면 우리 아까 .xml 파일 세트해 두는 상태로 시작했으니까 주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를 빼먹은 걸 방금 깨달았어요. 자, 우리 지금 이 앱은 딱 앱을 켰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프로그레스 바가 완전히 회색인 상태로 눈에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xml 파일에다가 우리가 그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맨 처음에 0으로 두고 스타트한다 라고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토핑은 아무것도 안 올라있고 실험량도 0인 게 맞는데 베이스는 바닐라인 상태로 스타트를 할 거잖아요. 따라서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앱을 딱 켰을 때 켜자마자 시점에도 바닐라 베이스 딱 그거만큼의 칼로리가 프로그레스 바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xml 파일을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린 지금 calculate라는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요건 같이 해봅시다. 자, calculate를 언제도 할 거냐? 각각 radio 버튼 체크박스 누를 때마다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dit text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된 직후에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uncreate 정의 중괄호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앱 화면 구성이 얼추 다 끝나가는 시점에도 calculate를 하도록 여기다가도 호출식 적혀 있는 문장 하나를 추가를 해두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 지금 uncreate 메서드 정의 닫는 중괄호 만나기 직전이에요. 따라서 앱을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난 그 타이밍에 마지막으로 칼로리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는 이미 라디오 버튼 바닐라만 눌러 있고 체크박스 다 체크 안 돼 있고 에디 텍스트에 0 적혀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될 거예요. 잠깐 이게 필요가 있나? 이거 저만 해볼게요. 지금 이게 뻘짓일 수 있거든요. 과연 프로그레스 바는 처음에 어느 정도 차 있을까요? 안 차 있네요. 우리 지금 그럭저럭 케어를 잘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적어두시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 바닐라에 해당하는 요만큼 차 있는 상태로 이게 얼마일까요? 500칼로리일 것 같네요. 4분의 1이니까 인 상태로 스타트를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헷갈렸냐? 이게 동네마다 다른데 지금 글자가 바뀌면 칼큘레이트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디 텍스트에 0을 집어넣는 것도 글자를 바꾼 걸로 간주를 할 거냐의 이슈였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요 add 어쩌고 저쩌고를 세컨텐트 뷰 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세컨텐트 뷰 한 다음에, 그래서 에디 텍스트에 0이 다 적혀 있는 다음 시점에 요 코드 덩어리를 add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메서드를 호출하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다 달성을 한 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잠깐만요. 얘는 지금 잠시만요. 이게 가끔 튀어나오는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make text 괄호 열고 한 다음에 context 콜론이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얘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줬었지? 아무튼 이 컨텍스트 콜론이라는 건 지금 얘 make text라는 메서드의 이 자리 인수 이름이 컨텍스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회색으로 저런 식으로 네모해갖고 음영으로 보여주는 거는 따라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맨 처음엔 안 보여줬었어요. 저만 다시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메소드 호출식을 적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렵습니다. 점 찍으면 이제 한번 했으니까 얘를 골라줄 거예요.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이제 괄호한 내용물을 적겠죠. 자, 괄호 안에 뭘 적어야 된다라고 위에다가 지금 말풍선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현재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자리에는 this를 넣어야겠구만 해서 this 하고 컴마를 찍고 뒤로 갑니다.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네가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보면 말풍선이 안 보일 테니까 너 지금 요 this라는 거 컨텍스트에 대해서 적은 거다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는 그걸 왜 안 보여줬냐?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메소드 호출식을 꽤 많이 적었단 말이에요. set progress라든가 find view by id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이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시나 요 프로젝트 내용을 따라 적으실 때 이런 식의 서비스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지 않아야 될 거예요. 자,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과제 넘버 2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냐? 벌써 47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조용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정규 수업 했어도 아니겠지? 다른 학교도 놀러 가야 되니까요. 자,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시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체크박스라는 친구를 추가를 해봤어요. 이 체크박스라는 친구도 아무튼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해서도 언클릭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박스 누르면 네가 토핑을 뭘 추가하는 거냐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있고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체크하기 위한 네모 박스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영어 세팅이 아니라 아랍어 세팅 같은 걸로 바꾼다면 그때는 체크박스 그 네모가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안 눌려 있을 때 클릭을 하면 체크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등등이 여러분이 지금 체크박스가 눌려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냐를 나중에 점 자바 파일에서 확인을 해서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isChecked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돼요. 자바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냐 아니냐, true냐, false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우리한테 리턴해주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getChecked가 아니라 isChecked 같은 느낌으로 메소드를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은 사실은 체크박스랑 쓰임새, 그러니까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체크박스 일종이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 친구는 살짝 더 특성이 있었죠. 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다가 추가해둔 3개의 라디오 버튼은 한 가지 선택사항, 이 아이스크림의 베이스라는 한 가지 선택사항에 대한 3가지 선택지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준 거다. 따라서 맨 처음에 바닐라를 골라놨지만 사용자가 초코를 클릭을 했다면 이제 사용자는 그 셋 중에 초코를 고른 게 맞다. 따라서 바닐라는 이제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 라디오 버튼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라디오 그룹이라는 느낌의 뷰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 그룹에다가 라디오 버튼 3개를 순서대로 추가했더니 화면상에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3개의 라디오 버튼이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점이 박혀있냐 그렇지 않냐를, 자,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라디오 버튼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했죠. 초등학교 때 이제 막 공작 같은 거 하는 실과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에 라디오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죠. 어렸을 땐 그걸 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어떤지 막 그런 거 느껴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전작과에 간 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라디오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 버튼들은 기계식 버튼이니까, 예를 들어 FM이랑 AM 같은 걸 누를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둘 다 이렇게 삐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FM을 누르면 FM 버튼이 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M 버튼을 누르면 FM 버튼이 슝 하고 튀어나와요. 선풍기 버튼 알죠, 여러분? 그죠? 국룰이잖아요. 정지, 미풍, 약풍, 강풍. 정지 버튼은 좀 특수한 거니까 제외한다 치고, 미풍 눌려있는 상태에서 약풍을 누르면 약풍이 들어가면서 미풍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의 버튼처럼 쓰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걔는 이제 기계식 버튼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선풍기를 끄고 싶어요. 내 지금 누워서, 인간의 이기심이죠. 이불을 덮고 선풍기 바람을 쐬죠. 그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자야 돼요. 선풍기 바람 쐬면 죽는다니까 이제 선풍기는 꺼야겠어요. 그러면 발로 끌 수 있죠, 여러분. 그때 4개 버튼 중에 그 정지에 해당하는 끄는 버튼을 열심히 에임을 해가지고 노려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누르지 않고 그냥 적당히 퍽 치면 알아서 꺼지죠. 그죠? 버튼 2개 이상 누르면 지들끼리 와 하다가 다 튀어나오죠. 거기서 기계식 버튼이니까 고동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얘는 전자식 가상 버튼이니까 따박따박 정확히 3개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 있도록 그렇게 잘 케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3개 중에 0개만 선택되는 케이스도, 또는 2개 이상 선택되는 케이스도 다 방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라디오 버튼이라는 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라는 친구를 추가를 했어요. 얘는 사실은 텍스트 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도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클릭 어트리뷰트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텍스트 뷰는 텍스트를 자기 영역에다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텍스트를 보여줄 거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레스 바라는 친구는 그런 글자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숫자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만 땅이 얼마일 때, 맥스가 얼마일 때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만큼의 비율로 회색 영역 중에 일부를 여러분이 정한 색깔, 녹색이라든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뷰입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우리가 자주 쓰는 어트리뷰트 2개를 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어트리뷰트는 기본은 100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0% 설치 완료 중 뭐 99% 이런 식으로 쓰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맥스 어트리뷰트를 우리처럼 2000 같은 느낌으로 잡아둘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0보다 큰 값을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 지정한다 그래도 오류가 나거나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 값을 그때그때 셋을 해가면서 게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딧 텍스트의 숫자 입력용 버전인데, 이거는 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얘예요. 에딧 텍스트 et 언더스코어 실험량이에요. 얘 지금 보시면 커먼 어트리뷰트에 제가 드디어 이 더하기 버튼을 띄우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커먼 어트리뷰트에 인풋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넘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 값을 넘버로 지정을 하면 숫자 입력용 에딧 텍스트로 간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넘버라고 적혀 있는데 클릭을 당했다? 그러면 숫자 키패드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얘를 고친다기보단 그냥 애초에 에디트 텍스트를 추가할 때 우리 목표에 걸맞는 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기본적인 사용법은 일반적인 에디트 텍스트랑 동일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숫자 키패드만 써서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라 하더라도 걔는 여전히 텍스트 어트리뷰트, 달리 말하면 글자들을 입력을 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필요하다 라면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 글자들에 대한 숫자를 변환해 가면서 여러분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일단 고러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아까 전에 uncreate 정의 중괄호 안에 이런 느낌의 엄청 긴 코드를 자동 완성을 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맨땅에서 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여기 지금 요 뭐 add text change the listener 호출식을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되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동 완성 당한 코드는 여러분이 굳이 주관식 문항 같은 데서 직접 여러분 펜으로 적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해둘게요. 아무튼 간에 자, 이 친구는 이벤트 핸들러라는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도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용어가 조금 다양한 게 튀어나왔는데, 자, 이벤트 핸들러, 우리 요거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리스너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와처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이죠? 괜찮아요? 이벤트 핸들러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는? 자, 버튼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onClick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앱 뒤에서 동작하는 터치 스크린 같은 걸 관장하는 친구가 지금 터치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저 버튼이야, 방금 전에 거기서 손을 띄었어 했을 때 발동을 시킬 수 있는 onClick 이벤트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onClick이라는 이름만 봐도 어느 시점에 이 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그 이벤트가 발동이 될 건지를 유출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발동을 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해야 되냐를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java 파일에 적어둬야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두는 메소드 정의, 그런 식으로 적어두고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서드를 호출해줘 와 같은 느낌으로 지정을 해뒀다면 그 메서드는 그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을 수행하는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인데 여긴 지금 이벤트 리스너라는 친구를 부착한 셈이에요. 텍스트 체인지드라는 거에 대한. 그래서 리스너라는 친구는 그 이벤트 핸들러보다는 좀 더 무거운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세트를 부착을 한 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놨냐는 저한테 묻지 말아 주시고요. 아무튼 자바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C샵 동네 같은 데서는 걔네들도 각각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이벤트 핸들러, 각각의 메서드 정의로서 부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리스너라는 친구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들을 실질적으로 정의 중괄호 내용을 들고 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호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스턴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덩어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우리가 저 텍스트 와처라는 거를 적을 때 우리가 실제로 키보드로 new 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자동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바 동네에서 저렇게 new 하고 띄어쓰기 하고 뭔가를 적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지금 시점에 새로 만드는 수식을 적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리스너 역할을 하기 위한 인스턴스 하나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add 호출식 괄호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부착을 한 셈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업 정도에서는 이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java 파일에서 추가를 해서 생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 화면에다가 새로 배치를 하는 것 정도를 또 해볼 거예요. 그때는 new 버튼 괄호를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텍스트 뷰 인스턴스, 에디 텍스트 인스턴스를 만드는 행위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xml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해두고 셋 컨텐트 뷰 호출식을 적어둠으로써 우리 앱을 딱 켰을 때 우리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알아서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뉴를 해가면서 실제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일단 우리 언클릭 같은 경우는 그래 메서드 정의는 .java 파일에 있다 칩시다. 걔는 코드 덩어리이기 때문에 .xml 파일에 그 자바 문장을 적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java 파일에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지만 여전히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메서드를 호출할 거냐는 .xml 파일에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before랑 on이랑 after랑 을 하나의 세트로 자주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은 기본적으로는 .xml 파일에서 지정을 하는 게 막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드로이드 동네는 그런 기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넘버2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xml 파일이 아니라 .java 파일에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내지는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을 하는 코드를 적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xml 파일에서 그 메서드 이름 적는 거랑 .java 파일에서 일단 셋 컨텐트 뷰 해갖고 인스턴스 잔뜩 만들어준 다음에 리스너를 부착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과제 넘버2 할 때 여러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드가 되게 번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거의 없었죠. 그죠? 탭탭 열심히 치니까 지가 알아서 이 커다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중괄 열고 닫고 중괄 열고 닫고 등등을 완성을 해줬어요. 앞으로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스트라는 친구. 요즘 토스트 같은 카카오톡 같은 데서는 토스트 같은 거 안 쓰고 좀 더 이쁜 거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자동 완성 따박따박 해가면서 적으시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데나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자바 코드를 다루고 있는 mainActivity.java mainActivity 정의 중괄호 안에서는 저 한 줄을 언제든지 유효하게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this가 무슨 뜻이네, 저 length short라면 long이랑 무슨 차이가 있네 는 지금 시점에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단 어렵지 않죠, 지금? 아닌가요? 원래 쉬울 줄 알고 수강 신청했습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막 .xml 파일에서 조작하고 .java 파일에서 코드 적고 했는데 지금 살짝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뭐 if문이라든가 나중에 뭐 while문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겠죠. 그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 calculate 내용물을 봅시다. 이 calculate 내용물은 저기 지금 잔뜩 띄워놓은 줄줄이 띄워놓은 그 뷰들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서 다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종합 칼로리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 내 들고 있는 소중한 숫자, 예를 들면 3000이라는 숫자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올려두는,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다른 뷰에서 뜯어와서 할 일하고 그 결과를 어떤 뷰 위에다 적재를 하는 일종의 배송 작업을 우리가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큰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과제를 할 때도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손가락, 자신의 마우스를 써서, 자신의 키보드를 써서 우리 앱 화면에 떠 있는 뷰들을 눌러가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뭔가를 가져온다 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소리를 입력을 받는 거다 라든가 그런 완전히 다른 채널에서의 입력을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자바 프로그램,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뷰에 있는
어떤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은 2줄 정도에 해당하는 콤보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떤 뷰에 있는 뭔가를 가져온다가 목표니까 어떤 뷰를 먼저 들고 온 다음에 find 해온 다음에 그 뷰에 있는 어트리뷰트 여러 개들 중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오고 싶으면 getTex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복잡한 코드도 그런 식으로 쪼꼬라는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은 2줄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동네다 보니까 첫 줄은 보통은 선언이 되고요. 그래서 rb 언더스코어 쪼꼬라는 변수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그 변수 값을 토대로 목표를 수행한다. 2줄에 걸쳐서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사실은 얘는 지금 이렇게 적어둔 거랑 동치라는 얘기가 돼요. 네, 방금 전 빨간색 뜨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정갈하게 첫 줄은 일단 선언 적어놓고 스타트 한다. 이게 find 해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is 체크드 한 번만 호출하는데 어트리뷰트 2개, 3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일이 많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정갈하게 2페이지에 걸쳐서 뷰 인스턴스 일단 가져오고 나중에 거기서 어트리뷰트를 꺼낸다. 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꺼내온 어트리뷰트 값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그러다가 여기 부분은 이제 그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흐름을 발생시킨 거죠. 여기는 지금 화면에 떠있는 회색으로 떠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500이라는 숫자를 담아두는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느낌의 2줄이 적혀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뷰와 이벤트, 뷰랑 관련된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2가지 방법, 2줄에 걸쳐서 우리가 뷰 하나하나를 들고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늘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부분은 아직은 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느낌이 드시면 정상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벤트 부분을 여러분이 볼 때는 자, 화면에 어떤 뷰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를 구경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버튼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작업을 할 거냐를 떠올린다면 대부분은 그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엔 이제 다른 시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얘기고 아무튼 그때도 그 시점이 언제냐를 확인하고 그 시점을 서술하는 onClicked 말고 다른 이름의 on 어쩌고 저쩌고 어트리뷰트가 존재하나 확인하고 그 어트리뷰트 값에 내가 원하는 메서드 이름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add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너를 우리가 부착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언제라는 시점에 대한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점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여긴 지금 그게 천편일률적이었죠. 라디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에디 텍스트 글자를 바꿨을 때, 심지어 앱이 켜졌을 때 등등 전부 다 칼큘레이트를 호출한다 하나로 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끝났는데 나중 가면 여러분이 자 사실은 칼큘레이트를 매번 호출한다는 건 매번 화면에 있는 모든 뷰를 다 쓸어 와서 다 확인하고 칼로리 다 계산해서 프로그레스 바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라디오 버튼을 클릭했다. 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는 당연히 체크박스라든가 그런 애들은 클릭을 안 한 거잖아요. 사용자가 손가락 2개를 가지고 2개를 클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벤트 핸들러는 2번 각각에 대해서 호출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누른 게 뭐냐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에 따라서 칼로리를 처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쪼꼬였는데 바닐라로 바뀌었다면 예를 들면 500만큼 뺀다 와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게 코드를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앱의 실행이 빨라지겠죠. 대신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바닐라에서 요거트로 바꿨을 때, 요거트에서 초코로 바꿨을 때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뷰는 덜 가져오지만 if문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큰 과제 할 때 목표를 어떤 식으로 잡냐에 따라 그런 식으로 각각의 시점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가 서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친구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여러분이 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까지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뭐 if문 쓸 수 있다, while문 쓸 수 있다, 변수 개념 여기도 있다 같은 것들은 이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 얼추 비슷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스트링, 그러니까 글자들에서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당분간은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해서 자 이제 지금 우리 만들어둔 앱은 여러분이 소년 감성, 소녀 감성을 적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치를 해놔서 겉보기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뷰, 각각의 뷰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딱 줄 맞춰가면서 내지는 적당한 크기로 화면 위에 배치하는 방법은 이 다음 세트에서 레이아웃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아웃 얘기도 이게 3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2주 만에 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를 끝을 내고 중간고사를 보는 게 낫겠죠. 중간에 하다가 시험 보고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출제됐던 내용 가지고 한 주 내지 2주를 더 진행하는 건 좀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세트까지 끝난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주문하는 앱은 그럭저럭 사용자가 자신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좀 더 직관적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잘 완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토스트 구경을 안 해봤죠 우리가 지금. 이 친구 누르면 토스트는 이런 식으로 밑에서 뜹니다. 잘 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칼로리가 게이지를 뚫었다, 미터기를 뚫었다면 그때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잠깐만, 지금 이거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게 주문이 완료됐대네? 아, 저 지금 이거 거꾸로 적었군요. 칼로리가 2000칼로리가 넘어야지만 주문이 완료되고 그보다 작으면 배가 터져 죽도록 지금 만들어놨네요. 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시면 무려 지난주 수업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궁금한 거 질문 받는다. 뭐 과제 넘버 2 설명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 지금 14분이니까 14분이긴 한데 20분을 쉴게요. 21분을 쉴게요. 16시 34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